우리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아주 좀 정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는 어떤 툴들이 있을까? 제가 뭐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분석한 툴은 요 4개 정도만 알려드리고요. 요 4개 정도만 이해하셔도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요 정배열, 역배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동평균성법입니다. 이동평균성법. 그리고 오파. 오파라는 거는 그 1, 2, 3, 4, 5 이거는 우리가 목표가를 구하는 겁니다. 목표가. 이것도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우리가 어떤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런 걸 우리가 전망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어디까지 상승하면 끝, 그죠? 이런 걸 과연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네, 이때까지 제가 오랜 경험에 의하면은 그 100%는 아니지만은, 그죠?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 어떤 힘이 소진하는 거, 그건 어느 정도 그 전망이 가능하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오파 분석을 통해서 그 어떤 상승하는 힘, 요 정도 상승하면은 상승하는 힘이 이제 소진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원리를 내서 요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큰 그런 어떤, 왜냐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고 이런 어떤 박스를 만든다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 구간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파 분석이 참 중요하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에 그 60, 80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예를 들어 정배열이나 역배열일 때, 정배열일 때는 그 상승 가능성입니다. 역배열일 때는 하락 가능성, 그게 60%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제가 뭐 한 1년 반 정도의 이런 샘플이 있었는데요. 그 샘플들 중에 이 정도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오파, 그죠? 오파 분석. 오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요거까지 가는 거죠. 어떤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드캣 바운스. 이거 최근에 아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언론에서 간혹 가다가 그 경제신문에서는 자주 놓은 표현인데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는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세가 있고 또 박스가 있고 또 추세가 있고 이런 과정, 또 이렇게 박스가 있고 추세가 있고 이런 과정을 모든 가격 흐름은 가지게 되는데 요 출발점에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으로 추세가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돌파하고 다시 요 박스 상단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또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추세가 가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고 늘 이런 과정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의 한 250년 전부터 혼마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분석가가 계신데 그분도 요 개념을 이해했고 이걸 유의하라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즉 어떤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상승하기 전에 다시 조금 하락했다가 상승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결국은 데드캣 바운스 표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개가 저희 플랫폼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크리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확률이 엄청 높죠. 크리스에서 빨간 게 나오거나 또는 크리스에서 이렇게 빨간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파란 구간에 있을 때 파란 구간은 이건 하락 구간이고요. 그리고 빨간 구간은 상승 구간인데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죠? 네. 이게 샘플도 엄청 많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차츰차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정배열, 역배열인데요. 보자. 우리가 누구나 다 희망사항이 뭐냐면은
시그널을 좀 받았으면 싶습니다. 그죠? 어떤 시그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그런 시그널을 좀 받았으면 싶은데, 사실, 이 대공황 있잖아요. 대공황. 1929년에. 이 대공황 때 시그널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갑자기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했다.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사람한테 늘 시그널을 준다. 이런, 폭락하기 전에 반드시 시그널을 준다. 어떤 시그널인가? 여기서 봐서는 우리가 시그널을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캔들 한 개가, 그죠? 분기입니다. 캔들 한 개가. 요 캔들 한 개가, 3개월짜리죠. 3개월짜리 흐름에서는 그냥 쭉 올라갔다가 폭락하는, 아무 시그널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요. 그죠? 일봉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 지점,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거의 350 정도, 아주 꼭대기죠. 꼭지죠. 그러니까 폭락하기 전입니다. 그죠? 폭락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이런 걸 뭐 나중에 좀 배우시겠지만은,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데, 준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네. 준 데드캣 바운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역배열이라는 개념, 역배열. 우리가 조금 전에 분기봉에서는, 그죠? 분기봉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하락 시그널을 안 줬는데, 일봉에서는, 요 폭락하기 전에 이미 역배열 시그널을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리고 데드캣 바운스의 시그널을 줬고, 이 역배열이 뭘까요? 역배열. 역배열은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우선 OMA, 그죠? OMA도 이렇게 쭉 뒤따라서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20MA도 이렇게 쭉 따라서 상승하게 되고요. 그리고 60MA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쭉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는 제일 위에는 캔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OMA가 있고요. 여기는 20MA가 있고, 여기는 60MA가 있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배열이라는 표현을, 정배열. 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할 때, 그죠?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가 캔들이 이렇게 막 하락합니다. 그죠? 캔들이 막 하락하고, 그 뒤로 이제 OMA가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위에서 20MA가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MA가 이렇게 따라가고, 요런 상태. 그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그죠? 역배열.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요 지점, 그죠? 요 지점 보면은 요 초록색 선이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OMA가 있고, 그 다음에 캔들이 있고, 그죠? 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역배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시겠지만은 대공황,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한 3년 동안 전 세계가 죽음이었는데, 이 대공황의 직전에 이런 주식시장에서는 역배열을 만든다는 겁니다. 역배열을. 또 볼까요? 이 블랙먼데이입니다. 블랙먼데이. 블랙먼데이도 주가가 폭등하다가, 그죠? 주가가 폭등하다가 엄청나게 폭락해버리죠. 아무 시그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분기봉입니다. 그죠? 아무 시그널이 없는 것 같죠? 그냥 캔들 한 개가, 3개월짜리 캔들 한 개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폭락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죠? 27,000에서 17,000까지 거의 한 10,000포인트가 3개월 동안 폭락했습니다. 그죠? 이게 요 직전에 아무 시그널이 없었냐? 한번 볼까요? 아무 시그널이 없었는지. 이거는 분기봉이니까 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도 사실은, 그죠? 역배율이 만들어지죠. 그죠? 요렇게 초록색 선, 그 다음에 20MA, OMA, 캔들. 이런 역배율이 만들어집니다. 역배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3, 4일 지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여기 또 2차 또 폭락도 있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역배열에 얼마나 역배열이 중요한 시그널인지 아시겠죠? 또한 물론 여기서도 약간의 이렇게 박스를 뚫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이것도 일시적인 데드캣 바운스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9.11 테러. 9.11 테러도 과연 그 주식시장이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수 저는 있다고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는 월봉입니다. 월봉, 그죠? 월봉에 이미 지금, 60mm만 빼고, 여기서 월봉 차원에서 거의 지금 역배열 수준입니다. 그죠? 월봉에서요. 월봉에서. 그죠? 이미 지금 주가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다는 거죠. 주가는 9.11 테러 전에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9.11 테러 때는, 거의 두 달 전에 이미 지금 이렇게 역배열을 만들고, 그죠? 이따가 이제 우리가 9.11 테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이 시장은, 그죠? 이 사회과학 중에 시장은 이미 이런 큰 일들이, 이벤트들이 생기기 전에 많은 경우 그 이벤트로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새게 되거든요. 그죠? 그런 정보들이 노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로 또 수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죠.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하마스, 그죠? 하마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랫동안 박스를 만들다가 이게 몇 개월 전에, 그죠? 벌써 한 7, 8개월 전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스라엘의 CDS, 즉 이스라엘의 부도 가능성이 갑자기 엄청 높아지면서 월봉 차원에서 지금 정배열을 만들어 버리죠. 월봉 차원에서 정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전쟁 같은 그런 엄청난 폭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일봉인데요. 우리 하마스 관련해서 일봉에서도 보시면은 사실은 9월 중순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정배열이 아니었어요. 그죠? 정배열이 아니었는데 그 전쟁 나기 한 3, 4일 전부터 갑자기, 그죠? 올라와서 정배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공격이 진행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큰 이벤트가 있기, 그 일봉을 보시면은 CDS 같은 경우에는 부도율이니까, 부도 확률이니까, 가능성이니까 이렇게 폭등하는 쪽으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폭락하는 쪽으로 역배열이 만들어지겠죠. 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월봉 차원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아직 요 60MA가 정배열이 아닙니다. 그죠? 월봉 차원에서는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봉 차원의 일봉이나 아마 이건 주봉도 될 것 같은데, 주봉 차원에서 이미 이런 어떤 데드캣 바운스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역배열을 만듭니다. 그죠? 역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우리가 금융위기가 오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느낌이 있죠. 어떤 전 세계적인 그런 큰 이벤트 또는 큰 위기가 왔을 때 금융시장은 반드시 시그널을 준다. 이거는 우리가 100% 믿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분기봉 차원에서는 시그널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금융시장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보시면은 반드시 이런 그 일봉을 지금은 우리가 바로 다 체크가 되죠. 체크가 됩니다. 그죠? 네. 과거처럼 우리가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당했죠. 완전히 한국의 모든 중견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당해서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그 케이스인데요. 키코입니다. 키코. 환율 문제죠. 환율 문제. 그죠? 환율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0년부터 계속 환율이 이렇게, 그죠? 하락만 하니까 은행에서 그 환율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상품을 키코를 만들었죠. 키코를 만들어서 중견기업들한테 많이 이렇게 팔았는데, 이때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20MA가 한 번도 돌파된 적이 없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돌파되었어요. 그죠? 요거 박스 만들고 처음으로 돌파되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시그널임을 우리 그 기업체의 그런 어떤 재무 파트에서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죠? 왜냐? 이게 어마어마한 시그널이다. 왜냐면은 사실은 이 당시에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 당시에 그 우리 한국의 뭐 한국은행 총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전부 다 한국은 위기 없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상으로. 사람들이 위기가 없구나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정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글로벌리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는 반드시 우리는 이 가격의 흐름을 보고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차트인데요. 여하튼 여기서도 이런 키코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금융위기에 우리 중견기업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우에 도망갈 수 있었던 거는 이 주봉입니다. 주봉. 월봉도 아니고 주봉에서 그죠? 주봉에서 이런 정배열을 만드는 거죠. 정배열을 만들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도망갈 기회를 줬고요. 그죠? 사실은 요렇게 쭉 보시면은 요게 지금 우리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사실은 상승. 여기서라도 도망 나와야 됐었죠. 그죠? 여기서라도 도망 나와야 됐고, 근데 도망을 못 나오신 분들은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이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지금도 뭐 키코 때문에 중견기업들이 10년이 훨씬 더 지났죠. 네. 우리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한마디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초록색 선. 그죠? 초록색 선이 얼마나 무서운 선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서면은, 기울기가 돌아서면은 여기서도 못 뚫고 다시 튕겨 올라가죠. 네, 튕겨 올라갑니다. 우리가 20MA도 이것도 쌍봉이죠. 20MA도 힘이 있듯이 60MA에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또 실제로 우리 눈에서 이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는 과연 아무 시그널이 없었냐? 이게 다우입니다. 그죠? 다우.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폭락하죠. 그죠? 요게 월봉인데요. 월봉, 우리가 주봉이나 일봉에서 혹시 시그널이 없었을까? 도망갈 시그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그널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이런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기 전에, 그죠? 이미 여기서 한번 이런 이것도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죠. 여기서 지금 이미 여기서 역배열 만들고요, 그죠? 역배열 만들고 이 데드캣 바운스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엄청난 폭락과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시연했습니다. 도망갈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죠? 이런 시그널이 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행동을. 아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여기 코로나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폭락을 했죠. 이것도 월봉인데요. 이걸 우리가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 똑같죠. 삼성전자도 우리한테 이런 역배열 만들고 데드캣 바운스 주고, 그죠? 네, 도망갈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사후에 이렇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죠? 사후에 이렇더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시그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서로 체크할 수가 있죠. 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까지 정배열, 역배열 까지